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8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1038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이번 화의 제목입니다. 키드로 vs 빅맘이라는 제목에서 제가 주목한 건 키드가 로우보다 앞에 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요도만 보면 로우가 키드보다 더 주요 캐릭터로 보여지는데 이번 화 제목에서 로우보다 키드의 이름을 더 앞에 썼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이번 1038화의 표지 연지입니다. 윤디와 니디가 토트랜드에 갇혀있지만 분명히 누군가 이들을 구해줄 겁니다. 과연 누가 구해줄까요? 저주와 레이주나 이치디 혹은 걱정하고 있는 푸딩? 다음 표지 연지가 기대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라이즈와 후크로큐즈의 대결입니다. 1036화에서도 라이즈와 후크로큐즈는 서로 결박수를 걸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38화에서도 서로 결박수를 걸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1038화를 1036화의 장면과 비교해보면 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이번 라이즈와 후크로큐즈의 장면 중 주목할 건 불꽃을 견디는 라이조입니다. 불꽃을 그대로 견디는 라이조, 카이도의 브로브레스를 견뎠던 루피처럼 근성일까요?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오뎅도 끓는 기름을 견뎠던 것처럼 패기를 온몸에 감싸며 견딘 게 아닐까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초파입니다. 1014화에서 초파의 원래 몬스터 포인트는 3분이었지만 시저의 약품으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몸의 크기가 소인족 수준으로 작아지고 노인 말투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번 1038화에서 드디어 원상태로 돌아왔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조로를 죽이려는 해골 얼굴을 한 사신입니다. 이 해골은 1038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얀 사신을 베면 검에서 하얀색이 없어지며 흑도가 된다는 흑도를 위한 떡밥일까요? 아니면 부록의 말대로 황천국이라는 설정이 있는 걸로 보아 황천국으로 데려가려는 저승사자 같은 걸까요? 다만 분명한 건 조로가 맞은 약은 일시적으로 초회복이 되나 그 이후의 고통은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약을 사용했을 당시 이미 조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상태에서 초회복을 한 이후에도 킹의 공격에 당했죠. 즉 이런 상태라면 조로가 사신이 보일 만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 조로를 구해줄 누군가가 있을까요? 구해줄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하자면 조로를 걱정하고 있는 초파 혹은 현재 조로 근처에 있으며 조로를 찾고 있는 프랑키일 겁니다. 다만 현재 조로를 죽이려는 자가 사신 그 자체라면 초파도 부룩도 조로를 돕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쇠가 될 수 있는 건 엠마 아닐까요? 오뎅의 검 엠마는 오뎅의 딸 히오리의 샤미센 소리를 듣자 반응했습니다. 마치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건 원피스 953화에서 카와마츠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라이들은 전장에서 눈앞에서 죽은 동료의 칼을 쥐고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칼에 깃든 혼이 사무라이를 강하게 만들고 적을 해치우기 때문이죠. 즉 칼에는 주인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엠마에도 전 주인 오뎅의 영혼이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초파나 프랑키가 조로에게 도착해 사신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거나 혹은 초파와 프랑키에게는 사신이 보이지 않으며 조로가 위기에 처하지만 엠마에 담겨있는 오등의 영혼이 사신을 배지 않을까 싶네요. 목자들은 사신의 정체가 부룩이지 않을까도 이야기하네요. 가끔 이런 장면에 개그 포인트를 넣는 오다쌤인 만큼 부룩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 장면은 이조와 CP0의 만남입니다. CP0는 이조와 싸우는 것보다 밀짚모 제작단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조와 싸우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조는 부상당한 상태에서 오히려 CP0를 기다리라고 하죠. 이조의 표정 말투 모든 게 간지네요. 이 장면 진짜 명장면입니다. 다음 주 장면은 카젠보와 야마토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카젠보가 오로치님이라 말하며 야마토가 카젠보에게 손이 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불의 욕의 카젠보는 숨이 겨우 붙어있던 칸주로가 오로치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사실 칸주로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손까지 있는 건 그림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색다른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카즈모가 악마의 열매에 담겨있는 악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마의 열매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악마의 열매라는 이름이 있는 것만큼 악마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는 걸로 보이죠. 즉, 이 원념 자체가 악마의 열매에 담겨있던 악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키드로우 vs 빅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다시 한번 각성을 사용하는 로우입니다. 로우는 케이룸 아나스 시저를 쓰며 말합니다. 관통의 고통은 없다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나시자, 아나스 시저는 의학용어로 마취라는 뜻입니다. 마취인 만큼 빅맘에게 고통이 없다는 공격이었던 거죠. 즉, 그래서 진짜 공격은 쇼크빌레라는 거죠. 키드 로우 대 빅맘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키드의 대사입니다. 빅맘은 키드에게 내 목이 엄청 가지고 싶나 보군 꼬마들이라 말하자 키드는 답합니다. 지금은 어째서인지 다른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 키드의 이 대사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는 빅맘의 목을 취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키드는 이제 빅맘이 옥상에 못 올라가게 막기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즉, 루피가 카이도와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빅맘이 그 싸움을 방해하지 못하게 못 보낸다는 거겠죠. 사왕은 자신이 쓰러뜨린다고 말하며 자기밖에 모르던 키드가 루피를 믿는 모습 멋있네요. 키드로 빅맘 대결에서 주목할 다음 포인트는 드디어 쓰러지는 빅맘입니다. 물론 빅맘이 쓰러졌다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며 VS가 나오면 그 대결의 해당화 혹은 다음화에서 끝났기 때문에 빅맘은 이번 1038화에서 끝난 게 아니면 1039화에서는 끝날 거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사왕 빅맘을 함께 쓰러뜨린 로우와 키드의 현상금은 어느 정도로 오를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왕을 쓰러뜨린 만큼 사왕의 2인자들보다는 현상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빅맘 해적단의 2인자 카타쿠리가 10억 5,700만 베리,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가 13억 7,400만 베리, 백수 해적단의 2인자 킹이 13억 9천만 베리입니다. 현재 붉은머리 해적단의 2인자인 벤베크맨이나 검은섬 해적단의 2인자로 추정되는 시류의 현상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단 마르코와 킹의 현상금이 비슷한 걸로 보아 많이 높아야 14억 언저리로 보이죠. 즉, 키드 로우의 현상금은 사왕의 2인자들의 평균 현상금 14억보다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왕 빅맘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빅맘의 현상금 43억 8,800만 베리보다 높아질까요? 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사왕을 2대1로 쓰러뜨렸죠. 1대1이 아닌. 즉, 아직 키드 로우가 정확하게 사왕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왕 최고 간부급이라고 하기에는 사왕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저는 키드 로우가 사왕은 아니지만 사왕 최고 간부급도 아닌 그 사이에서 현상금이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키드 로우의 현상금 마지노선은 사왕 중에 가장 현상금이 낮은 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티치의 현상금은 22억 4,760만 베리이기 때문에 키드 로우 현상금은 둘 다 약 20억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둘의 현상금을 구분하자면 처음에는 키드가 로우보다 현상금을 앞섰지만 그 이후에는 로우가 키드를 앞섰습니다. 이번엔 다시 키드가 로우를 앞서면 현상금이 키드가 로우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싶네요. 제 가설이 맞다면 키드 로우는 5왕 루피의 현상금 15억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루피는 카이도를 쓰러뜨릴 것이기 때문에 키드 로우가 15억을 넘기면 루피는 다시 키드 로우의 현상금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네요. 키드 로우 vs 빅맘의 또 다른 포인트는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해외 사이트는 서서히 끝나가는 전투를 주목하며 호킨스의 타로 카드를 이야기합니다. 1029화에서 호킨스는 킬러와의 전투 중 싸움의 결착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타워라는 카드를 뽑죠. 그리고 타워의 의미는 오래된 곳의 붕괴, 즉 새로운 길을 뜻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의미가 오랜 사왕의 지위에 머물렀던 카이도와 빅맘의 패배와 신시대 해적들이 열리는 길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재밌는 건 카드의 그림이 탑 위에서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는 그림인데 이 남자와 여자가 의미하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제 진짜 호킨스의 카드의 의미처럼 와노쿠니의 전투가 끝나면 사왕이 몰락할 거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